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 예측이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해지는 시대에는 네. 제일 중요한 능력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에요. 유연성, 네, 생각의 유연성. 네, 네. 그럼 결국 책을 많이 읽으면서 간접 경험도 많이 네. 쌓고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. 그렇죠. 또 활동들이 있겠죠. 두 번째는 사회의 불확실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패를 많이 할 거예요. 예전 세대보다. 그런데 운동선수들도 그렇지만 실패는 누구나 해요. 근데 사회에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. 실패를 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. 리질리언스가 정말 중요해요. 어떻게 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나. 이러면 뭐 자아를 키워줘야 되고 멘탈을 키워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. 네. 이 두 가지가 좀 거시적인 방법이고요. 그래서 적응 능력과 회복 탄력성. 네.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아요. 네.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 시대 또는 AGI 시대 사회는 기술 봉건주의 사회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기술이나 자본을 가진 0.0001%, 네, 나머지 우리 이렇게 무수리들. 근데 사실 중간에 네. 그룹이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. 슈퍼스타들. 어떤 분들이죠? 인간 중에 무언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. 예를 들어서 보세요. 자동차는 사람보다 빨라요. 네. 그래도 올림픽에서 100m 제일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스타가 돼요. 자동차가 더 빨라요. 상관이 없어요. 네.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인간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로망 같은 거. 다시 말해서 슈퍼스타 경제학이라 그러는데 뭘 하는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. 탑 5에서 10% 하면 살아남는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인공지능 때문에 막 갑자기 정부에서는 모든 초등학생한테 뭐 코딩을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. 네. 한국의 초등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100만 명이라고 칩시다. 그냥 네. 단순하게. 100만 명한테 코딩을 가르친다 그래도 100만 명이 코딩으로 못 먹고 살잖아요. 그럴 리가 없어요. 네네. 그중에 코딩을 잘하는 애들은 10분의 1일 거예요. 나머지는 잘 하지도 못하고 하기도 싫어할 거고 사실 다른 능력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자원 중에 가장 소중한 자원이 시간이잖아요. 그쵸. 그런데 그 시간에 어차피 내가 경쟁력이 없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건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. 코딩을 끝에서 진짜 뭐 90%로 하는 친구는 전 세계에서 줄넘기 제일 잘하는 애일 수도 있어요. 그럼 줄넘기에다 투자하는 게 생존 확률이 더 높은 거죠. 그쵸. 근데 멋있어 보이기는 코딩이죠. 근데 멋있어 보이고 망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서 얼마나 잘하나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.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적인 제품들은 공장에서 찍어내잖아요. 네. 집에 쓰는 그릇 같은 거. 뭐 수작업으로 만든 것도 있죠. 근데 비싸잖아요. 그런 것도 네. 막 명품 접시 같은 것들. 명품 접시 수작업으로 만드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요. 그분 예술가로서. 네. 그런데 대부분은 공장에서 찍어낸 접시 우리는 잘 쓰고 있어요. 네. 대량 생산을 하고 있죠. 인공지능 시대에는 물질적인 것만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 노동이 대량 생산되는 시대예요. 이때는. 그렇다 그래서 사람이 할 게 없다도 또 아니에요. 지적 노동 중에 몇 개는 사람이 제일 잘하면 그런 10% 슈퍼스타 취급을 또 받겠죠. 그게 뭔지는 각자 찾아야죠. 그쵸. 그러면 또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또 물어보더라고요. 네.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냐. 근데 그거는 교육학에서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.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. 우리 인간은 능력이나 관심이 없어도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학원에 많이 보내면 중간 정도는 다 해요. 네. 또 한국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똑똑해요. 네. 그러다 보니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학원 보내면 웬만큼은 다 해요. 네. 문제는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. 그 정도로는. 네. 10% 탑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유전적인 능력이 우선 있어야 되고 3분의 1은 항상 유전이니까 두 번째로는 당연히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시간과 돈 투자해야 돼요. 거기도.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시대에 슈퍼스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각자 뭘 제일 잘할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사실은. 어떤 게 나한테 재능인지 모르니까 네, 모르죠. 무조건 이렇게 막 학원 보내가지고 막 이런 막 주변 살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맞습니다. 경험하게끔. 근데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제 전공이 뇌과학이잖아요. 네. 제가 100%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간의 상상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. 특히 인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. 대한민국 어린아이도 초등학생도 똑같아요.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은 진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, 성적, 학원이라는 가상현실에서 살잖아요. 이 친구들은 이미 메타버스에 살고 있어요. 거기서. 네.
진짜 현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마치 평생 흑백만 보고 자란 사람한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뭔데? 왜 그것도 몰라? 얘기하라고. 노란 게 좋아? 빨간? 경험한 적이 없는데 자꾸만 부모님들이 물어보면 노란색 얘기할 거야. 근데 그건 헬루시네이션이에요. 그거는. 그래서 우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선호도가 생기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. 근데 그리고 그 경험이 진짜 경험, 가상 경험이 아닌.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? 네네. AGI 시대가 주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진짜 세상을 경험하게 기회를 주라. 그러면 선호도가 생길 거고, 그러면 발굴될 거고, 그럼 그 대신 거기에 또 투자는 또 해야 됩니다. 어차피.